수술 먼저 진행하겠다는 담당 교수님의 소견으로 이튿날 바로 수술에 들어갔어요. 막상 개복하고 나니 암덩어리가 여러 개이긴 하지만 다 위치도 좋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 개 중에 악성은 단 2개뿐이었다네요. 나머지는 그냥 물혹 같은 거였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걱정했던 크기가 컸던 덩어리는 다행히 악성이 아니었죠. 암은 맞았지만 일부 오진도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술 후 회복에 힘쓰며 밥도 열심히 먹고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도 곱씹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차갑게 돌아선 그날부터 제 마음이 거짓말처럼 식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가면은 다 벗겨지고 신뢰도 끊어진 마당에 뭐하러 더 인연 이어가려 하니 이번 기회에 이혼하고 엄마 아빠 밑에서 건강관리 다시 잘 시작하면서 너도 새삼 살자. 나는 사부인이랑 사위가 그런 동물보다 못한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엄마, 나도 정말 몰랐어. 내가 사람 볼 줄 몰랐던 거야. 속은 사람이 잘못이겠니?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바닥을 찍을 때도 있는 건데 그럴 때 위로받고 응원하려고 배우자가 있는 거 아니겠니? 제일 힘들 때 버리는 사람은 그거 가족 아니다. 결혼할 때 계산하듯 돈돈거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친정 부모님도 제게 이혼을 권유하셨고 저도 몸을 회복하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나간 이후로 제가 수술을 잘 받았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할 만도 한데 전혀 연락이 없더라고요.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병실 사람들 말대로 그리고 부모님 말대로 남편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늙은 강아지 버리듯 내동댕이 쳐버린 겁니다. 아니, 키우던 개도 그렇게는 안 버리겠어요. 손주 낳고 알콩달콩 잘 사는 아들 내외를 기대하셨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신 건 정말 너무했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제가 몰랐던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더군요. 치료를 끝내고 친정집에서 2달 정도 요양하는 동안까지도 연락이 없었고 저도 구태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가니 너무나 놀랍게도 남편 짐이 다 빠져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연락해보니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 산지 1달이나 되었다더군요. 이쯤 되면 제가 아프길 기다렸던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 하나 안 남기고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새삼 너무 충격이었고 악몽을 꾸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 정도면 위자료 받고 이혼해도 모자랄 것 같다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솔직히 큰 수술 받고 나서 그런 일로 더 이상 골머리 쌓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 악마 같은 인간들과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자마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가정법원에서 바로 만나자며 서류를 다 준비해 보냈더라고요. 진짜 얼척 없었지만 그냥 바로 작성해서 보냈고 그렇게 1달 만에 저희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리할 것도 없었어요. 신혼집은 애초부터 시어머니 명의였고 남편이 월급 각자 관리하자고 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조정기간 마지막 날에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놈이 그제야 묻더군요. 몸은 괜찮아? 수술했다더니 잘 됐어? 어이가 없더군요. 그걸 이제야 묻다니. 그놈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끝까지 말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수술도 잘 되었고 일부 오진이 있어서 암 말기 상태도 아니었다는 걸요. 그런데 그놈이 눈썹까지 축 내리며 이어 말하는 꼴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 알잖아. 우리 엄마가 기를 쓰고 반대하시더라고. 내가 어떻게 막아. 그냥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 걸로 하자. 나도 젊은 나이에 아픈 와이프한테 얽매여서 살기 싫고
따지고 보면 우리 같이 산 지도 겨우 5년밖에 안 되었고 사귄 거 다 포함해도 겨우 6년 알고 지낸 사이잖아. 그런 너에게 내가 헌신하며 인생 망치는 걸 너도 원치 않겠지? 나를 사랑했다면. 뭐? 너 정말 웃기다. 암이라는 소리에 기다렸다는 듯 이혼하자고 하는 인간은 세상에 너밖에 없을 거야. 너나 너네 엄마나 똑같아. 뭐? 엄마가 이혼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위선자, 미친놈, 꼴도 보기 싫어. 제가 욕을 퍼부으며 이어 말했어요. 나 수술 잘 됐고 위암 말기도 아니라더라. 일부 오진이었거든. 끝까지 말 안 하려다 너 위선 떠는 거 보니 꼭 말해야겠어. 이래나 저래나 너는 아픈 와이프 버린 비정한 놈인 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야. 뭐? 오진? 그러면 너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던 거야?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 어쨌든 암덩어리가 있긴 했으니까. 지금은 멀쩡해. 앞으로도 멀쩡할 거고.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아니, 누군들 이혼하고 싶었냐고. 네가 그 정도인 거 알았으면 절대 이혼 안 했어. 그제서야 얼굴이 시뻘개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놈이었습니다. 이성 잃은 건 그때 처음 봤네요. 저보고 사기꾼이네 뭐네 난리를 치길래 싸대기를 한 대 날려주었습니다. 어벙벙하게 바라보던 그놈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저는 회사 조금 더 쉬다가 다시 나갔고요. 회사에 이혼한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업계가 좁아서 다 소문 날 것 같아서요. 그놈이랑 그놈 엄마가 전화와서 회사 사람들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 제가 씹고 전부 소문내 버렸습니다. 암이란 얘기 듣자마자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린 비정한 모자라고. 평판 순식간에 내리꽂더라고요. 아주 꼬셨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제 일 하면서 건강관리 잘하며 잘 지냈습니다. 운동에 취미가 붙어서 필라테스며 요가며 제법 전문 과정도 밟아가며 열심히 했고 중간중간 연애도 조금씩 하면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나날을 깨버린 건 그놈 엄마, 전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루에 부재중을 2-3번은 남기더라고요. 짜증이 나서 확 받아버리니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했다. 크게 아픈 것도 아니었다면서. 그럴 거면 사람들한테 소문이나 내지 말 것이지. 네가 괜히 말도 안 되는 얘기 퍼뜨려서 우리 아들 혼사길만 꽉 막히고 선이고 소개팅이고 하나도 못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책임져라.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며느리 암 걸렸다는 얘기 듣자마자 이혼시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책임지라고요? 진짜 철판 까셨어요 얼굴에? 제가 필터링 없이 쏘아붙이자 전시무가 갑자기 엉엉 울며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좀 살려줘라. 얘기 못 들었니? 우리 아들 사고 난 거? 사고요? 무슨 사고요? 아니, 그리고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요? 한 달 전에 차 사고가 나서 척추 밑으로 반마비됐다. 목뼈도 다쳐서 왼손도 못 쓰고. 너만 그렇게 우리 아들 천하의 못된 놈으로 소문내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너 때문에 연애도 못하고 혼자 쓸쓸히 지내다가 바람 쐰다고 혼자 서해바다 가다가 그 사단이 난 거 아니야. 병간호 해줄 여자도 옆에 없고 우리 아들 어쩌냐? 응? 그렇게 한풀이 하듯이 저에게 울음을 토해내는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제 주변 회사 사람들 중에 일부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 들으면 제가 착잡해 할까봐 일부러 전하지 않았다고. 아무튼 전 시어머니는 그렇게 본인 아들 인생이 꼬여버린 걸 제 탓을 하면서 저더러 책임지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급기야 다시 재혼해서 아들 병간호 좀 해달라. 본인은 당뇨 때문에 힘들어서 못한다. 아들이 저랑 헤어지고 식단 조절을 못해서 살이 엄청 쪘다며 본인이 감당이 안 된다 어쩐다 우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셔서 안 계시거든요. 전 남편도 외동이고. 전 시어머니 성격이 워낙 안 좋아 친척들이랑도 연락 끊기다시피 하며 왕래 없고 거의 혼자예요. 그런 입장에서 아들 몸도 그렇게 되고
혼삿길도 막혀 여자도 없으니 그 화풀이를 저한테 다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듣다 말했어요. 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며느리 버릴 생각 하지 마셨어야죠. 본인 아들이라고 백날 첫날 건강하고 돈 잘 벌 거라고 어찌 장담을 하셨어요? 그때 저 안 버리셨으면 지금쯤 당신 아들 옆에서 눈물 지으며 수발 들었겠죠. 당신이 다 자초한 거예요. 잘나고 소중한 아들 병수발 열심히 드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소리를 질러가며 울부짖더라고요.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말하고 나서도 솔직히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대강 짐작이 가더군요. 저도 완치 판정 받기 전이라 아직 조심하고 있는 상태라 더 신경 쓰기 싫어서 잊으려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걱정 반, 시원한 반이네요. 아픈 와이프, 아픈 며느리 병수발 들까봐 도망가 버릴 땐 언제고 참 웃겨요. 그리고 한 번 철면피는 영원한 철면피라더니 본인 아들이 그렇게 다치니까 저더러 책임지라고 할 용기는 어떻게 나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속아 결혼했다는 게 제일 안타깝고요.